코리아 디스카운트 조이는 많이 이제 희석됐다. 다만 남아있는 건 이제 여전히 거버넌스 문제인 것 같고요. 내재 가치보다 저평가된 주식에 투자하자라는 게 맞는 거고, 또 하나는 이유 없이 저평가된 기업에 투자하자. 아까 그 금융주는 이제 너무 올라서 이제 더 이상 예. 좀 새로 신규 매수하기는 좀 그렇다 하셨는데 최근에 예. 또 많이 급락했지 또 않습니까? 빠졌어요. 예. 예, 맞습니다. 그러다 예. 보니까 이제는 사볼 만한 때 아닌가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예, 저는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은 드는데요. 저희가 뭐 특정 종목을 추천할 수는 없지만은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배당 소득 분리과세가 되면 누가 혜택을 받을까? 배당률이 높은 기업이 배당을 많이 해주는 많이 해주는 기업이거든요. 현재 돈을 잘 벌고 멀티플도 낮고 배당을 잘 해주는 기업이 대부분 이제 금융주에 많이 포진되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최근에 좀 낙폭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좀 재진입을 할 수 있는 좀 관점에서 접근해도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예. 지금 이렇게 매도가 나오면서 주가가 좀 급락하는 데는 이제 결국 외국인의 변심인 것 같은데 예. 외국인들이 어쨌든 이제 지금 한국의 밸류업을 믿었다가 예. 지금 이제 실망하는 단계인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다시 돌아설 수 있을까요? 저는 뭐 계속 진행형이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누가 주도를 이제 하느냐가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밸류업이 안 되면 부스트업이 될 거잖아요. 어찌됐든 간에 큰 맥락에서 보면은 이제 코리아 밸류업이라는 이제 그 큰 틀에서 보면은 이거는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이제 대세고 대의 명분이 확실하기 때문에 계속 진행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아까도 이제 제가 거듭 말씀드렸지만은 당국이 한다고 될 일도 아니고 네. 안 한다고 안 될 일도 아니고 시대적 사회적 요구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지금은 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궁극적으로는 이제 저는 뭐 가야 할 길을 간다고 생각합니다. 네. 밸류업은 반드시 돼야지만 되고요. 그렇죠. 근데 예. 지금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예. 지금 너무나 많은 일단 주식 인구가 1,400만 이상이라고 1,400만 하니까. 입니다. 네. 예. 거기다 또 미국 주식이라든가 이런 걸 경험해 보신 분들. 그렇죠. 근데 지금 제대로 그 밸류업을 이행하고 있는 기업들 지금 예. 한국에 있나요? 한국에요. 네. 있기는 있지만 좀 드문 케이스죠. 뭐 누구나 얘기하는 가장 모범적인 케이스는 이제 메리츠 금융지주를 얘기를 많이 하죠. 주주환원도 많이 하고 일단 거기 이제 조정호 회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내가 가진 주식 한 주는 당신들이 가진 주식 한 주와 동일한 가치를 가진다라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지만 너무나 당연한 게 이제 시행이 안 되고 있는 경우가 이제 간혹 있으니까 이런 경우는 또 뭐 승계도 안 한다고 밝힌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은 사실 뭐 이제 상속세 걱정할 필요가 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는 주가가 오르길 원하는 기업에 투자를 해야 되는 건데 전 세계 어디를 봐도 사실은 예를 들면 일론 머스크가 테스라 주가가 오르기를 원할까요? 빠지기를 원할까요? 오르기를 원하죠. 엄청 오르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거 가지고 또 계속 자금 유치도 하고. 맞습니다. 이게 맞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게 이해관계가 불일치하는 게 이제 국내 상황이기 때문에 몇몇 기업들은 주가가 오르기를 원하지 않는 기업들이 존재하거든요. 외국인들이 생각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워낙 코리아 디스카운트 이런 말은 쓰는데 예, 많이 쓰죠. 네. 근데 과거에 보면은 이제 첫째는 이제 북한 리스크, 그 컨트리 리스크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산업의 구성 요소들을 보면은 이제 산업 구조가 네. 너무 대외 의존도가 높고 그 경기에 민감합니다. 거의 전체 상장 주식의 과거 기준으로 한 7, 80%가 거의 뭐 자동차, 조선, 화학, 철강 이런 쪽이 많았잖아요. 네. 근데 지금 보면은 북한 리스크는 제가 보기엔 뭐 그렇게 크지 않다. 그리고 지금 산업 구조 문제도 지금 시가총액 탑10 보세요 지금. 바이오, 배터리 이런 거예요. 네. 대부분 뭐 HBM 이런 쪽이잖아요. 옛날처럼 뭐 철강, 화학 이런 게 막 도배로 그렇죠. 돼 있는 경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코리아 디스카운트 조이는 많이 이제 희석됐다. 다만 남아 있는 건 이제 여전히 거버넌스 문제인 것 같고요. 그 투자자 보호 장치가 이제 미흡하다는 거, 내 주식이 장기 투자하기에는 좀 불안하다, 안전하지 않다 이런 느낌을 좀 받을 수 있다라는 게 가장 큰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거버넌스를 개선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한국
증시의 문제점 언급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중복 상장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예. 그 아마존 아니면 무슨 저 알파벳 예. 계열사가 수십 개, 수백 개가 있지만 그냥 하나의 기업으로 예. 브랜드로 계속 가는데 우리는 계속 쪼개고 분할 상장을 하잖아요. 예. 아까 지주사를 좋아하신다 예. 말씀을 예. 하셔서 예. 한국에서 지주사는 그런 이유로 디스카운트 요소를 또 받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왜 지주사를 좋아하실까 아까 그 말씀하실 때 좀 궁금했거든요. 예. 디스카운트를 받을 이유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비율을 딱 들어보면 제가 펀딩을 했어요. 네. 한 10조 정도 되는 펀드 자금을 모아가지고 그 돈으로 삼성전자 한 종목을 다 샀어요. 네. 그리고 IPO에 상장시켰어요. 이게 왜 3조에 거래되죠? 왜 10조에 거래 안 되고 3조에 거래될까요? 그게 지주사잖아요. 그렇죠. 다 합치면은 한 3배 정도 되잖아요. PBR 뭐 0.3 뭐 이러니까. 근데 이렇게 싸게 거래되잖아요. 그렇죠. 이 논리를 아무도 반박을 못 하시더라고요. 또 하나 예를 들면 ETF는 그럼. ETF는 뭐죠? ETF는 왜 3분질에 거래 안 되고 제값 받죠? 그렇죠. 중복 상장이잖아, ETF. 그런 논리로 따지면 지주사도 ETF와 마찬가지로 그 중복 브랜드를 상장이잖아요. 가진 예. 기업들의 지분을 예. 가지고 예. 있으면 그 지분만큼의 가치가 제 가격인 건데. 네. 자동차 ETF, 자동차 주식 사서 상장시킨 거잖아요. 중복 상장이잖아요. 네. 근데 왜 제값 받죠? 이거는 저는 좀 음모론적인 시각으로 보면은 우리가 좀 휘둘리고 있는 게 아닌가, 뭔가. 뭔가 어떤 고정관념에. 아니, 지주사 같은 경우는 주가가 오르길 원하지 않는 기업도 있을 것 같거든요. 상속세 때문에. 그렇죠. 예. 아니, LG화학이 예를 들면 LG엔솔을 스핀오프 시켰어요. 물론 기본적으로는 물적 분할이 문제가 있어요. 네. 인적 분할이 맞습니다. 네. 왜냐하면 투자자는 다 다양하기 때문에 정체성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뭐 LG화학의 레거시, 올드 비즈니스를 좋아하시는 분, 석유화학 이런 게 좋은 분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새로운 산업, 배터리를 좋아하시는 분이 있어요. 섞어 놓으니까 문제인 거잖아요. 그렇죠. 인적 분할하면 깔끔한데 이거를 물적 분할을 하니까 이게 골치 아프게 되는 건데, 근데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LG화학 투자자라면은 뭐 어쨌든 LG화학이 수십 년간 가진 노하우로 뭔가 새로운 걸 만들었어요. 거의 100조 되는 가치를 만들어서 네. 스피ን오프 돼서 실현됐어. LG화학이 상한가를 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왜 그러네. 또 말씀 듣고 보니까. 전 이게 음모론인 것 같아요. 괜히 이상한 공식을 누가 의도했건 간에 누구 좋은 일을 시키는 거 있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 완전 우리가 당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거는. 정말 기업의 가치는 올라가는데 주가는 떨어져? 그러면 상속세는 훨씬 덜 내도 되는 거잖아요. 상속세. 예. 결국은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이 해결이 되면 상법 개정과 함께 그 세제 예. 이런 것들이 예. 개혁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지주사도 좀 완전히 다른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럴 수 있죠. 물론 중복 상장 문제 있죠. 수급적으로 어쨌든 뭐가 많아지니까. 그렇죠. 예, 수급적인 요인은 이제 악재이기도 하지만은 어쨌든 우리나라의 아까 말씀드린 그 경영권 프리미엄이 100%잖아요. 그렇죠. 그럼 예를 들면 SK가 갖고 있는 SK텔레콤을 판다. 그럼 지금 가격에 파나요? 프리미엄을 받고 팔겠죠. 프리미엄 엄청 받겠죠. 근데 지금 밸류에이션은 지금 가격에 3분의 1로 파는 걸로 돼 있는 거잖아요. 네. 그게 좀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세금 감안해도 그래도 더 비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모든 권한을 다 지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핵심 기업이고 이거는 정말 핵심입니다. 지주사야말로. 그래서 일단은 시장의 오해로 인해서 좀 내재가치 외적인 요인으로 저평가되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당장은 아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이런 문제들이 해결이 되면 저는 뭐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밸류업 ETF를 만드셨나요? 예, 한국투자신탁이랑 협업을 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거기에는 어떤 기준으로? 왜냐면 이번에 그 거래소에서도 밸류업 ETF 만들었잖아요. 예. 그거에 대해서는 좀 비판이 많았던 것 같거든요. 예. 어떤 기준으로 그 밸류업 ETF를 만드셨는지 궁금합니다. 저희는 일단은 저평가 플러스 대형주 플러스 이제 주주하는 정도로 해서 기본적인 틀을 잡고 네. 이제 기본 종목을 이제 한 30여 종목을 뽑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저희가 투자한 모든 기업에 레터를 보내고 저희가 좀 제안을 할 생각입니다. 좀 요런 거를 좀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다라든지 세 가지 측면에서 저희가 좀 제안을 할 건데 첫째는 좀 선진적인 거버넌스에 관련된 문제, 두 번째는 효율적인 재무 전략, 차입금이 너무 많다든지
너무 적어도 문제고 네.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뭐 컨설팅 역할을 저희가 할 수 있을 것 같고 세 번째는 이제 합리적인 주주 환원. 네. 주주 환원은 나중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뭐 배당이 정말 중요한 건 아니고 일단 돈을 버는 게 중요한 거고 그렇죠. 그 전에 어떤 지속 성장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확립하는 게 더 중요하고 네. 그 모델을 만들고 돈을 벌어서 더 이상 쓸 데가 없다, 투자할 데가 없다. 그럴 때 이제 뭐 자사주소를 할까, 배당할까 그 고민을 해야 되는 거라서 나중 문제거든요. 근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좀 저희 생각을 좀 전달을 하고 피드백을 받아서 회사가 전혀 의지가 없다. 네. 그러면 바로 탈락. 그리고 회사가 의지가 있다 그러면 뭐 더 애드업 하는 이런 전략을 좀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만드신 그 밸류업 ETF에 예. 그러한 기준에 적합한 기업들로 해가지고 이제 선정이 됐는데 만에 하나 그 기준에서 벗어나는 어떤 액션들이 나오면 그것은 바로 또 탈락이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액티브 ETF인 거죠. 예. 근데 좀 말씀 듣다 보니까 또 행동주의 펀드가 생각이 나거든요. 예. 우리 주주들이 제 가치를 받기 위해서 소액 주주들도 그렇게 행동하는 게 필요한가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죠? 필요한데 이 법적 한계 때문에 예를 들면 지배주주가 치명적인 결함이 있으면 쉬워요. 네. 뭐 소송하면 되고 뭐 법으로 해결하면 되는데 예를 들면 그냥 배당을 안 한다. 이게 법을 어긴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뭔가 이유가 있을 수도 있고 말 못할 뭔가 뭐 M&A를 준비 중인데 이건 말은 할 수가 없고 이럴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그 부분은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지만 어쨌든 뭔가 이제 거버넌스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주주하는 정책이라든지 네. 이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물론 뭐 비즈니스 모델도 마찬가지고 할 말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누군가는 네. 그게 소액 주주가 됐든 기관 투자가 됐든 행동주의 펀드가 됐든 할 말은 하고 이제 어떤 좀 공론화가 되고 오픈이 되면서 좀 논의가 돼야지 이게 개선이 될 수 있는 거지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안 합니다. 우리가 해내야 되는. 예. 근데 요즘 그 기업에서 상법 개정이 되면은 이거 뭐 경영권 찬탈 행위가 계속 이런 M&A 예. 시도가 있을 것이고 뭐 기업하기 예. 어려워질 것이고 막 이런 죽는 소리가 나오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전혀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근데 소송이 남발될 거고.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가의 보도가 있습니다. 천하무적에 경영 판단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다 벗어납니다. 아니 회사 잘 되려고 투자하신 거잖아요. M&A를 그렇죠. 하든 뭐라든. 아니 말아먹으려고 투자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정말 잘 되려고 돈을 벌려고 M&A를 했는데 그 실패했다. 그게 뭔 문제가 있어요. 경영 판단의 원칙입니다. 이건 전혀 상관이 없는 문제고 다만 나쁜 짓을 할 때만 이걸 죄를 물겠다는 거고 나쁜 짓의 그 범위가 예.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이제까지 우리 과거의 수십 년의 역사를 봤을 때 합병, 합병. 예, 아까 말씀 A라는 B기업 이렇게 어떤 기업은 너무 상황이 좋고 여기 너무 안 좋아. 근데 이럴 때 마침 딱 합병이 되면 이게 억울하잖아요. 내년에 그렇죠, 돌아설 그렇죠. 건데 얘는 너무 올라 있고 뭐 그런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비정상적인 분할 같은 게 있을 수 있고요. 그렇죠. 그 외에는 터널링이라 그래가지고 뭔가 예를 들면 이런 케이스가 있어요. 어떤 기업이 있는데 비상장 알짜 기업이 있어요. 네. 이거를 팔아버리는 거죠. 근데 우리가 보기엔 참 팔기 아까운데 네. 이거를 뭐 지분을 일부를 팔 수도 있고 다 팔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러한 이익이 뭐 딴 데로 뭐 새나갈 가능성이 있는 거고 이건 뭐 알 수가 없겠지만 그렇죠. 그런 이제 불확실성 같은 것들 때문에 이제 개정을 해야 된다는 이제 그런 논리인 거죠. 예. 그래서 지금 그 여당에서 만든 그 세법 예. 개정안, 예. 네, 그것을 통해서 그 물적 분할에 대해서는 막을 수 있다 이런 그래서 이제 물적 분할은 다시는 걱정하는 그런 일은 예.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 지금 상법 개정을 요구하는 쪽에서는 문제는 그것만이 아니다. 그래서 뭐 다른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는 건데 지금 말씀하신 예. 이게 거기에다 포함이 되는 거군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법을 만들면 또 피해가겠죠. 만들면 또 피해가. 그러니까 원천적으로 막아야 된다. 예. 계속 피해갑니다. 근데 그 주주자가 예. 들어가는 거 가지고 예. 그 상법 개정 가지고 그 모든 게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예. 어떻게요? 그 이사의 결의를 이제 함부로 못 하게 되겠죠. 이게 A라는 기업의 주주가 있는데 네. 엄청 너무 싸고 저평가돼 있어요. 누가 봐도. 근데 B라는 기업은 엄청 비싸요. 근데 합병이 됐어요. 네. 그럼 A라는 기업에 이사의 결의를 했잖아요. 네. 그럼 당연히 뭐 소송이 들어가겠죠. 쉽게 그러니까? 결의 못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결정할 때 이게 정말 모든 주주를 위한 것인가를 한 번 더 보게 된다. 그렇습니다. 예. 네. 특정 주주를 위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소액 주주만을 위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모든 주주를 위한 밸류업이지 이게 누구만을 위한 밸류업은 아닌 거예요. 네. 모두를 위한 밸류업을 주장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어쨌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상법 개정은 이거 뭐 글로벌 스탠다드 어떤 예. 요소고 한국도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 예. 그렇게 됐을 때 그럼 이제 우리 그 투자 문화도 바뀌게 예. 되는 것이냐? 예전에는 한국 주식은 사실 모멘텀 투자다 이렇게 예. 얘기하시는 예. 분들이 예. 많았거든요. 예. 근데 이제 가치 투자의 시대로 접어드는 것이냐, 장기 투자를 하면 할수록 늘어나게 되는 것이냐 이런 어떤 질문들이 생기거든요. 예, 뭐 당연히 가능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10년 전에 투자한 주식이 너무 싸다 투자했는데 더 싸지는 이 밸류 트랩에 빠지는 일이 없어지겠죠. 이렇게 되면 네. 내 주식이 안전해지면 뭐 정말 장기 투자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까 상법 개정 관련돼서 좀 보완 말씀을 드리면 미국도 딱히 그런 규정은 없어요. 법제화된. 근데 아무도 안 하잖아요. 그렇죠. 예, 하면 감옥 가니까 못 합니다. 이게 그냥 상식인데 이제 상식이 통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예를 들면 실내 금연이잖아요. 이제 담배 네. 못 피우잖아요. 실내에서는. 그렇죠. 근데 전 세계에서 다 실내 금연 하는데 우리나라만 실내에서 담배 피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법 바꿔야죠. 팻말을 붙여야죠. 금연 벌금 10만 원 이렇게. 그겁니다. 핵심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상법 개정은 우리가 그 다른 나라에 없는 우리만을 위한 뭔가 특별한 걸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가 하는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해달라. 맞습니다. 네, 이게 이제 핵심이네요. 맞습니다. 지금 그렇다면 이 가치 투자 아까도 이제 여러 차례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만 앞으로 우리가 그 주식을 선택하는 기준 이것이 예. 어떻게 바뀌어질 거라고 좀 예상하시나요? 사실 기준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거고요. 내재 가치보다 저평가된 기업에 투자하는 건 맞습니다. 그 저평가의 기준이 뭐 과거 가치냐, 현재 가치냐, 미래 가치냐 이런 건 있겠죠. 하지만 어쨌든 저평가된 주식에 투자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네. 지금 아무리 비싸 보여도 앞으로 이익이 훨씬 더 날 수 있다면 지금은 비싸 보이지만 이게 10년이 지나면 아 정말 쌌구나 알 수 있고 그걸 누구도 알 수가 없죠. 그렇죠. 근데 그걸 아는 분들은 투자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 불멸의 기준은 내재 가치보다 저평가된 주식에 투자하자라는 네. 게 맞는 거고 또 하나는 이유 없이 저평가된 기업에 투자하자. 확실한 이유 없이 네. 그냥 쓸데없는 이유 말고 그냥 뭐 이름이 이상해서 뭐 거래가 안 돼서 뭐 그런 거 말고 정말 내재 가치적인 요인으로 그러니까 내재 가치 외적인 요인으로 저평가된 기업은 이제 반드시 투자를 하자라는 게 핵심이고 이건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어떤 가치 평가의 기준은 계속 바뀝니다. 시대에 따라서. 예전에는 그냥 뭐 땅을 얼마나 갖고 있느냐, 현금이 얼마냐 이런 자산 가치만 평가했다면 워렌 버핏이 등장하면서 이제 어떤 프랜차이즈 밸류라는 이제 네. 새로운 개념이 나왔고 사전에서는 보면은 이게 뭐 가맹점이란 그런 의미 말고도 이제 독점 판매권 네. 이런 게 나오는데 정확히 번역하기가 힘들어요. 해자, 뭐 지배력, 무슨, 경쟁력 이런 게 어우러진 게 프랜차이즈 밸류인데 이게 브랜드 밸류가 높다고 프랜차이즈 밸류가 높은 건 아니에요. 근데 플러스는 그 반드시 이꼬는 아닙니다. 예를 들면 소비자의 기호나 어떤 규모의 경제가 결합한 형태의 프랜차이즈, 그러니까 이제 뭐 코카콜라 같은 거고, 뭐 어떤 명품 브랜드들 에르메스나 뭐 루비통 이런 걸 수도 있고, 그게 뭐 초코파이나 신라면 뭐 이런 걸 수도 있고, 그리고 뭐 더 지나다 보면은 뭐 특허, 독점 판매권, 뭐 로얄티 받는 거, 네. 퀄컴이 받는 거, 뭐 제약 뭐 특허료 받는 거 수도 있고, 그다음에 지리적 이점에도 발생할 수 있고. 어떤 뭐 항만 하역을 해야 되는데 그 두부카에 땅이 있어야 되니까 없으면 못하는 거고 시멘트도 운반 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까 그렇죠. 광산 끼고 공장이 같이 있거든요. 광산을 깎아서 이렇게 계속 나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 그리고 최근에 새로 나온 게 또 있죠. 플랫폼 밸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건 이제 과거에 없었던 건데 그런 것도 새로운 이제 가치 판단의 기준이 되는 거. 계속 시대는 변하지만 어쨌든 중요한 거는 저평가돼야 된다라는 네. 거죠.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결국은 아무리 그래도
유동성이 모든 걸 결정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예. 이 한국 시장 자체에 정말 그러한 수급의 요소, 유동성이 예. 과연 들어올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 분들이 있기는 하거든요. 왜냐하면 미국 증시라는 게 이게 너무 좋으니까 예. 돈이 상대적으로 덜 벌렸던 이 한국 증시에 돈이 예. 들어올까?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돈은 정말 무서운 것 같아요. 수익을 쫓아갑니다. 네. 제가 과거에도 설명해도 돈은 그러니까 물은 이제 위에서 밑으로 흐르잖아요. 돈은 밑에서 위로 가요. 거슬러. 그러니까 일드가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탈출해요. 예를 들면 지금 당장 은행 금리가 10%다. 네. 누가 주식해요? 그렇죠. 은행에 누가 돈 내야죠. 부동산해요? 다 예금 안전하게 10% 버는데. 근데 주식의 매력도가 높아지면 수급이 생기는 거죠. 주식이 싸지고 매력이 높아지고 좀 올라갈 것 같으면 어디선가 돈이 만들어지는 거고 아무리 유동성이 좋아도 주식이 너무 비싸고 고평가되면 누군가 팝니다. 심지어 대주주가 팔 수도 있어요. 아, 너무 비싸지면. 그렇죠. 하긴 그래서 대주주가 팔면은 이거 고점 신호다 이런 얘기들 많이 그런 하죠. 말도 있죠. 뭐 대주주 지분이 높고 이거는 유동 주식도 없고 외국인이 많이 갖고 있으니까 이거 수급이 너무 좋다. 아니죠. 영원히 올라가는 주식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여러 가지 상법 개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펀더멘털을 좋아지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완성이 되면 예. 한국 시장에도 자연스럽게 돈이 들어오고 시장은 밸류업이 되고 주가는 오를 것이다. 그렇습니다. 예. 주식이 올라갈 것 같으면 어디선가 돈이 만들어지죠. 빚내서도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가치 투자하시는 분들이 가장 만나고 싶어하는 분이죠. 이채원 의장님 모시고 지금 참 혼란스러운 이 불확실한 이 시기 우리가 투자를 어떻게 봐야 되고 한국 주식을 어떻게 봐야 되고 또 이 상법 개정이 바꿀 한국 증시의 미래 어떻게 예상을 해봐야 될지 말씀을 좀 나눴습니다. 아마 오늘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이 많이 생각 정리가 되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해 주신 이채원 의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